자,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네, 지구단위 계획 파트가 됩니다. 참 중요하고요. 네, 100%죠, 100%. 매년 출제를 하는 영역이고 나중에 또 전문 지식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이기도 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편 준비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오늘은 1교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용도구역편 공부를 한 거고요. 2교시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이제 두 개의 성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걸친 대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 등을 공부한 거죠. 이번 시간은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구편이에요. 용도지구편. 자, 용도지구가 무엇일까요? 네, 개념을 정해야죠. 이 작년의 시험 문제, 용도지구의 여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11월 달부터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추신 분들은 벌써 3수단이니까 어떤 동네의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네,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 대상 이렇게 좀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하는지,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지. 예를 들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죠?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나 군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를 발전할 것인지, 또 그 도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6개잖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 등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할까요? 이런 거죠. 네. 오늘 조금 이따 하지 뭐. 궁금하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은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하게 되고 그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 계획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는 보존됩니까? 개발됩니까? 개발되죠. 개발이 되려면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규제를 강화합니까? 완화를 해줘야 됩니까? 완화. 그럼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면 무엇이 완화되는지, 도시지역 밖에는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얼마나 완화해 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업을 듣고 나서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듣고 나서 책을 덮으면은 머릿속에 막 떠올랐으면 좋겠다고요. 네. 한 번 보고 잘 안 떠오르죠? 네, 여러 번 보는 거죠. 비법은 여러 번 보는 거죠. 그 공법 책을 볼 때, 그 정독이 좋을까요? 속독이 좋을까요? 정독도 필요하고 속독도 필요해요. 근데 어느 정도 정독, 그 교재 설명도 이해가 되면은 속독이 좋아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읽으면은 단어하고 토막이 보이고 빨리 읽으면 제도가 보여요. 그래서 공법은 꼼꼼하신 분은 공법 잘 못해요. 대강 철저하게 반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제도가 보이고 공법은 너무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조심해서 읽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 칠 때도 공법은 쭉쭉 읽으면서 이렇게 봐야 좀 보이지. 너무 꼼꼼하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돈도 꼼꼼하게 별로 공법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부동산 하시는 분은 좀 어느 정도 좀 그릇이 좀 커야 됩니다. 통이 맞죠? 통이 좀 커야 돼요. 예를 들면 옆에 밥도 한 개 안 사면서 부동산 성공 못 하죠. 맞잖아요. 같이 공부하면은 가끔 밥도 한번 쏠 수도 있고 또 한번 얻어먹기도 하고 이런 스타일.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시작할게요. 지구단위 계획의 어휘. 알았어요. 표정들이 너나 잘해. 그런 표정이 있어. 대답하세요. 부산. 시. 한 개의 도시잖아요.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를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말씀하세요. 그렇죠. 도시군 계획이죠. 지금 말을 못 하신 분, 마음속으로 말을 못 하신 분은 공부 좀 다시 정확하게 좀 하십시오. 제대로.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를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잖아. 참 수십 번 합니다. 부산은 관할 전부를 대상으로 부산시 도시군 계획을 쓰는 거죠. 그걸 망설임 없이 이야기해야죠. 그 다음에 이 부산시 녹지지역이에요. 오늘 배웠잖아.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용도구역 두 개가 뭐죠? 말하세요. 용도구역 두 개가 뭐죠?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율
공구역이거든. 여기가 도시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린벨트. 근데 그린벨트가 풀린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린 거죠. 풀리면은 시에서, 부산시에서 여기다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딱 되는 구역은 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부산시 도시공간을 결정해서 곳이에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곳은 그 일부 지역을 단위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죠. 이걸 공식적으로 부산시에서 구역 지정 결정고시하고 몇 년 내에? 3년 내에 부산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합니다. 이 결정고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하는지 알면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 계획을 아는 거고, 최소한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을 알아야 컨설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땅 파는 거죠. 땅을 팔 수 있다고. 자, 지금까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했죠. 지구 단위 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 일부 지역을 단위로 토지용의 합리화, 도시능 정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확보,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 그리고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작년의 기출문제. 작년의 기출문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업 듣고 나면은 혼자 말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뭐죠? 물어보고 혼자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즉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라고. 안다는 것은 말을 할 줄 아는 거죠. 영어 할 줄 아세요? 네. 근데 말을 못해요. 그럼 영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읽을 줄 아는데요. 읽을 줄만 아는 거지 영어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공부도 같다는 거죠. 말을 좀 해야죠. 공부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은 책을 보여줄 겁니까? 말을 해야 됩니까? 말을 해드려야 되죠. 손님이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 모르는데 말도 못하고. 배우기는 배웠는데요. 옛날에 알았는데. 여러분의 손님이 그분에게 5억 주고 10억 주고 계약서 쓰겠습니까? 저는 안 쓰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중에 나오면 이제, 아, 맞다. 그때 공부. 걔 말이 맞았어요.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아셨죠?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 구역 중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읽어봅시다. 교재 109페이지 제일 위에. 작년의 기출문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면 줄 것이십시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줄 거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일부 동그라미 손 떼시고 토지용 합리화, 도시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줄 것이십시오.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내려오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옵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 것이십시오.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등 줄 것이고, 수립 기준 동그라미,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손 떼시고 대통령 내의 장관과에 따라서 줄 것이십시오.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장관이 정합니다. 저 한번 볼까요? 수립 기준을 국토교통장관이 정하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수립 기준을 국토교통장관이 정하는가? 답니다, 그냥.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정비 기본계획 수립 기준, 기준은 전국이 공통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 공법의 중앙행정기관장 누구가 대표죠? 국장.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공식처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문제 풀이하면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발표하시고요. 시험 참 자주 나오죠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 지정. 저 좀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그러면은 자,
11일부터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 1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은 한 번 더 제가 빼고, 11일 달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하면 이렇게 좀 그림이 머릿속에 막 떠올라야 되죠. 여기요, 서울 도시지역. 나가면은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 외지역입니까? 도시지역. 그렇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이렇게 되죠. 넓게 보잖아요. 이렇게.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고, 신도시 개발하고 상관없이 또 하나 지정 대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목차가 떠오르는지 안 봐요. 이게 하나도 안 떠오르면은, 다음 달부터 떠올라야 돼요. 아, 진짜. 지구 단위 구역을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구역에서 신도시 개발 지역적으로 목차, 저 내용이 아니잖아, 내용이. 목차라도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도시정에는 두 개가 있어. 지구 단위 구역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임의적 지정 대상.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참 궁금하죠? 그 중에서 일본은 반드시 지구 단위 구역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든지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구역을 결정고시하에 관리해야 돼요. 임의적 지정 대상과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죠. 임의적 지정 대상 교재 봅니다. 110페이지.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지정순환 다음 중 한 개에 대한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대상이 박산에 아이고 많다. 몇 개죠? 12개. 깨알 같은 글씨가 A4 용지 한 페이지가 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1번부터 7번까지는 네, 참 읽어보십시오. R.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R. 읽어주시고 8번은 발표하시고 8번 줄 것이십시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정공구역과 시가와주정구역과 공원입니까?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다면 해제가 돼야 됩니까?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정공구역과 시가와주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되는 구역 동그라미 합니다. 해제되는 구역 동그라미. 또 줄 것입니다. 녹지정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되는 구역. 녹지지로 묶여 있다가 개발 가능한 용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 변경되면은 그 동네는 전부나 일부가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 드시죠? 이게요. 여기는 부산시,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서울시 녹지지역이죠. 네. 녹지지로 묶여 있으면은 지구 단위 구역 수립해서 시에서,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녹지지로 묶여 있는데, 녹지지로 용도지가 지정된 지역을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단, 녹지지역은 영원합니까? 변경 가능합니까? 변경. 원래 녹지지역인데 용도지역, 이 부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거죠. 주거지로 변경됐거나 상업지로 변경됐거나 공업지로 변경되면 주택단지, 유통단지, 산업단지 개발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지역 단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 변경된 지역 전부나 일부는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 외웠죠. 녹지지로 지정되어 있다가 주상공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은 그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전부입니까? 전부 또는 일부입니까? 전부를 지구 단위 구역 지정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일부만 지정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지정되는 용도구역 두 개 말씀하세요. 개발제한구역과 또 하나가 뭐죠?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공원이 지정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원은 개발 용도입니까? 개발 못하는 묶여 있는 겁니까? 묶여야 돼요. 그 상태에서 지구단위 구역 수준의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시적, 서울시, 도시적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가 시가지가 개발되면 그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하는 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유보시켜 줬다가 나중에 유보기간이 끝나면은 시가버처구에서 해제가 되겠지. 그 해제되는 구역 전부 다 일부는 지구단위 구역 수립해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버처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는 동네입니까?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는 구역입니까? 해제가 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구역 수립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8번이죠. 1번부터 7번 해드릴까요? 1번부터 7번은 잠깐. 여보세요? 서울은 개발이 완료된 도시입니까? 끊임없이 개발 중입니까?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아파트 지으려고 택지를 조성하고 있고,
주택법에서 대지를 조성하고 있고, 도시개발도 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도 하고 있고, 택지도 조성하고 있고,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고, 관광단지도 조성하고 있고, 이런저런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주택단지가 조성되든, 택지가 조성되든, 도시개발하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하든, 관광단지 조성하든, 산업단지 조성하든, 서울 전부입니까? 어차피 서울시 관할구역 일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집니까? 일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만 결정해서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 제가 아까 1번부터 7번 읽어보라 그랬죠? 그러면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냥 앞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이런저런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전부 그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뭘 결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고시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는 지구 단위 계획을 밟지 않고는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많다니까. 근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모르면은 어떻게 부동산 하시려고. 간 큰 거죠. 그것도 모르면 간판 걸면은. 그죠? 다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는 의무주로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 오세요.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필수적 지정,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 양괄호 1번, 2번, 양괄호 1번, 양괄호 2번, 의무적 지정, 암기 1번 같이 볼까요? 다음 중 한 개에 대한 지역, 다음이 몇 개죠? 2개, 정비구역, 정동그라미, 택지개발지구, 택동그라미.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10년이 경과된 지역이에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10년이 경과된 지역입니다. 정비구역, 정동그라미, 택지개발지구, 택동그라미, 정택, 10년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오죠? 정택이는 10년. 여기요. 여기. 정택이는 10년. 그렇게 왔죠. 정택이는 10년.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10년이 지난 지역입니다. 이런 걸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잘 들으셨죠?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여야 한다. 오미겠습니까? X잖아.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 후 10년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돼가지고 사업이 완료됐는데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몇 년 지났죠?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됐는데 10년이 지났다 이 말은 택지개발을 해놓고 10년 동안 아파트 안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중해라. 집중해서 떨어지면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대충 그냥 정택에는 10년 택지개발 지구 보이고 10년 보면 답 찍어버리거든. 덜크덩 당한단 말이야.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 후 10년입니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에서 사업 완료입니까? 택지개발 사업 완료 10년이 지난 지역이야. 그럼 택지는 온 들판비에서 택지 조성해놓고 10년 지나도 아파트 안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시가 그냥 둬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어서 아파트 지으라는 겁니까?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택일은 10년. 그 다음에 시가와 밑에 봐요. 2번. 다음에 해당하는 체계적 계획적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지구서 면적이 얼마죠? 30만 주도 이상이 되는 지역. 30만 동그라미. 1번 쭉 보십시오. 시가와 주둔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시 동그라미. 아까 시가와 주둔구역과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은 임의적 지정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면적이 얼마 넘으면은 30만 주도 이상이 되면은 임의가 뭐로 바뀐 거죠? 의무지적 지정 대상으로 바뀐 거죠. 시가와 주둔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중에서 그 면적 규모가 30만 주도 이상이 되는 지역은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됩니다. 시가와 주둔구역 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녹지지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되는 지역도 임의적 지정 대상인데 그 중 면적 규모가 얼마? 30만 주도 이상이면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녹지지역, 녹동그라미. 그래서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웃었죠? 네. 정택기는 10년, 신호기는 얼마죠? 30만. 정택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됩니다. 연습을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임의적 지정과 의무적 지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중, 이제 도시적 바뀝니다. 도시적 외지역에서 지구단위권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일단 3개가 있습니다. 3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지구단위권이 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죠. 계획관리지역. 하나 외웠죠? 아까 이거 막 떠올랐죠?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개발 요건을 갖추면 여기다가 무엇을 지정합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외우시는 그 목차를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되고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것.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야 됩니다.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 여기도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러면은 용도지구를 폐지했으니까 본래 무슨 용도지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폐지했답니까? 그러면은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하던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없게 됐습니까? 없게 됐는데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대체하려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시적 외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2017년인가 2018년인가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 몇 개죠? 3개. 이 목차를 잡고 내용에 들어가면 되죠. 자, 이런 교재 목차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오세요. 112페이지. 자, 도시적 외지역의 지구단위 구역 지정 요건. 1번, 양거를 1번 봅니다.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동그라미 줄은 다 꺼야 되죠.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에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출 것. 밑에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 요건이 몇 개 규정되어 있습니까? 몇 개? 5개. 동그라미 1번부터 쭉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저부터 여러분 양거로 2번 줄 것이죠.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도 지구단위 구역을 도시적 밖에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양거로 3번 줄 것이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가 폐지된 용도지구잖아요.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행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구역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있어요.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죠. 오케이. 3개입니다. 일단 그 3개. 자, 그러면 이제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보겠습니다. 교재 보십시오.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에 요건에 해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줄 것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이 무엇일 것?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설명하겠습니다. 봐주세요.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구역 지정되려면 일단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얼마? 50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7번 이상 들어갔죠? 지정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첫 번째 계획관리지역 외 이 계획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 외 나머지 용도지역은 무엇이 되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 용도지역이 생산관리 아니면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돼요.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3번 내려오십시오. 동그라미 3번 내려오십시오. 줄 것죠.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다음 중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해야 됩니다. 면적 요건이 몇 개 있죠? 밑에 몇 개? 기역, 리언, 디귿 3개잖아요. 3개. 그중에서 기역번만 할 거예요. 기역번 줄 것이십시오.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나 연주택 건설유격이 포함되면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 이상일 것까지 주고요.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유격이 포함되면 그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일 것까지 줄 거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계획관리지역에 지금 여기다가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을 하려면은 일단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고 두 번째 이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구역에 아파트,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유격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그 면적이 얼마 나와야 되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바꾸기 가면은 지금 여기는 도시입니까? 비도시입니까? 도시지역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서울에 가깝다고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최소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허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바꾸게 하면은 도시적이 아닌 곳에 서울에 가깝다고 여기저기 들판의 산 밑에 나홀로 소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2002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이런 제도 도입 안 됐으면은 서울 주변의 들판 한가운데 여기 나홀로 아파트, 저기 나홀로 아파트, 산 밑에 여기 아파트, 저기 아파트 난개발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잘 맞는 거 맞죠? 국회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는데 밥값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이런 법안을 전부 국회에서 통과시킵니다. 심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4월달에 내가 뽑아야 될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구나. 이런 법안들을 의논하고 통과시키고 이런 법안을 생산하는, 그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삼성항공은 항공기를 생산하고 저는 강의를 생산하고 있고 국회는 법안을 이 법안을 끊임없이 법안이 생산됩니다. 개정하고 이런 일 하구나.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의 수험 준비 끝이 여기까지 하면 시험 범위예요. 그 나머지는 덤입니다. 이리 오십시오. 동그라미 4번에 봅니다. 저 밑에 동그라미 4번. 당해 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할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여기요. 그럼 서울에 가까운 곳에 30만 제곱 이상 규모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에 개발됐어요.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직장이 여기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90% 이상 다 서울에 직장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출퇴근해야 되니까 아파트 그냥 지으니까 도로 등 기반시설이 공급한 지역에 아파트 지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 지하철 연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30만 제곱 이상으로 주택단지로 신도시가 개발되는 거의 서울 지하철 다 들어갑니다. 양주, 의정부, 구리, 포천, 일산 안 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김포 안 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양, 의왕, 과천, 성남, 분당, 신도시, 판교, 용인, 서울 지하철 연결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남 다 가잖아. 기반시설이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된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공급이 가능해요. 그다음 네 번째, 당연히 자연환경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이 되죠. 그 4번, 5번은 상식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그죠? 여기까지죠. 3개 중 다시면 돼. 그럼 이걸 봐요. 지금 설명드리는 순간적으로 이해돼요? 안 돼요? 되는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왜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면은 한 번 듣고 덮어버리면은 3일 뒤에 모르죠. 누구나 그렇다. 누가 그걸 잘하는 방법은 이걸 잊어버릴까봐 진짜 주무시다가도요. 딱 씻고 누우려고 하다가도 생각이 안 나면 벌떡 일어나서 놀래서 다시 한번 보고 주무시는 열정. 눈을 뜨면 그냥 한번 들춰보는 열정. 하고 오면 그냥 들춰보는 열정. 습관적으로. 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40대, 50대에는. 그래야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지 말고 병적으로. 눈만 뜨면 책을 보는 습관 막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딱 공부를 해보면은 부동산도 한 1년, 2년 열심히 하면 승부난다 그랬죠. 진짜 초기에 부동산 하면은 미친 듯이 일을 해버려야 돼요. 한 1년 하면 딱 답 나온다니까. 1년 정도 집중, 그죠. 부동산 잘하는 방법만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발로 1년만 딱 뛰고 한 2년만 하면 자리 잡습니다. 평생, 괜찮으니까. 정말 괜찮아. 정말로. 미친 듯이 해야 자리 잡아요. 정글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정으로. 그리고 이 부동산 일을 해서 자리 잡으신 분은 저에게 늘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왜 강의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야. 크게 대접도 못 받으면서 대학 교수도 아니고 학원 강사, 정년도 보장 안 되는데 왜 그 일을 고생하냐고. 그 실력으로 부동산 하시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돈 많이 벌지. 임장활동하면 지역마다 맛있는 거 다 먹지. 맞죠? 봄철, 가을철 다 즐기지. 즐기면서 일하지, 나가서. 자기 시간 빼려면 또 시간 스케줄 조절 빼면 되지. 맞죠? 잘하는 실장 맡겨두면 시간 많지. 정년도 없지. 나이 62살이어도 30대 예쁜 실장하고 사무실 같이 일할 수도 있지. 얼마나 귀엽고 이쁘겠어. 형님, 좋아요, 이거. 좋다니까.
60대, 70대 당당하게 내 사무실에 갈 수 있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좋죠. 괜찮아요. 단, 열심히 해서 장사 잘 될 때. 맞죠? 문 열어놓고 계약서 못 쓰면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거라고, 이게. 전문 지식, 열정. 그래서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미친 듯이 하라니까요. 미친 듯이.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보세요. 112페이지 밑에.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 예정의 요건에 해당한 책입니다. 위 양가로 1번에 3번부터 5번에 해당하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까? 잠깐만요. 양가로 1번에 3번부터 5번은 이거예요. 개발진흥지구에도 아파트나 10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면적이 얼마? 30만 정도 이상이니까. 그죠? 3번이 이잖아. 4번이 뭐죠?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일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연환경 해치지 않고 문화적 훼손 우회가 없는 지역이면서 그 개발진흥지구가 여기에 위치해 드는 거야. 첫 번째 거 외우세요. 이거 다 외워도 되거든요. 첫 번째 거. 동그라미 1번. 주거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복합인데 가로 안에 줄 거요. 주거 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 몇 개입니까? 3개.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려면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을 것. 이해가 됐습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위치할 것?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을 것. 그러면은 여기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구로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죠?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해야 돼요. 그리고 복합은 주거기능도 하고 산업기능도 하고 유통기능도 해야 복합이잖아요. 그게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주거기능이 둘 중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하고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구역이 지정되려면 어디에 위치해야 되죠?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지구단위구역에 의한 신도시 개발을 허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1번은 상징적으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2번은 3번은 외우라고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기회가 있으면 하고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시험에. 그 다음에 이거 목적 외우면 되잖아.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행비잔을 지구단위구로 대체하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 밖의 지역에 지구단위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구로 무엇을 결정하게 될까요?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에서 줄 것이십시오. 다음 사항 중 기업부터 취업까지 나와 있죠. 다음 사항 중에서 디귿과 미음의 사항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될 게 뭐죠? 디귿하고 미음이에요. 그래서 디귿, 미음 묶어요. 묶어서 앞에 적으십시오. 디귿, 미음을 묶어서 의무적 포함상.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의무적 포함. 의무적 포함. 의무적 포함상이에요. 줄 것이십시오. 디귿. 기반시설 배치 규모.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 다음에 미음번 줄 것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용도 제한 동그라미. 금표율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건축물 높이 최고 항도 동그라미. 최저 항도 동그라미. 그리고 기업번은 상징적으로 합시다. 기업번 줄 것죠.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대통령 내의정을 보면서 세분하거나 변경한 사. 그 세 개는 기본적으로 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비업. 줄 것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에 관한 계획과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에서 비업, 시옷, 이형은 읽어볼 것. R. 지나가다 읽어는 받을 것.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라고. 특히 비업점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시면 방금 체크해드린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개를 무조건 드세요. 이제 책 보지 마세요. 설명드릴게요. 여기요. 부산. 여기는 부산시 녹지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녹지죠. 위에 용도구역 개발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봐. 이 부분은 녹지지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거죠. 이중으로 묶여 있어요. 이중. 녹지지역과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러다가 배웠잖아요.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그린벨트가 딱 개발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부산시에서는 그냥 두지 않고 여기다 무엇을 지정할 수 있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시에서 결정고시 할 수 있다니까. 그럼 배웠어요? 구역 지정을 시에서 결정고시하면 그날부터 몇 년? 3년 내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일부 지역 단위 도시공 관리구를 결정합니다. 그게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을 3년 내에 시에서 결정해야 돼요. 결정하면 비비립니까? 고시합니까? 고시. 고시하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누구나 연락할 수 있다니까. 그 내용을. 그럼 지구 단위가 뭘 결정하는데? 내용. 1번이 뭐죠? 아까 출거드렸잖아.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고 변경하는 것을 지구 단위로 시에서 결정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세분하고 변경하는 것을 지구 단위로 결정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용도 지역이 뭐죠? 용도 지역이 녹지지역이었죠.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이었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된 거잖아요. 그럼 용도 지역은 녹지지역이잖아요. 녹지지역에 아파트 지어요? 못 지어요. 업무용도에 빌딩 지어요? 못 지어요. 공장 지어요? 못 지어요. 그리고 녹지지역을 공장 지으려면 공업적으로, 아파트 지으려면 3종 일반 주거지로. 그죠? 업무용도의 빌딩 지역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사업지로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봐요. 이 용도 지역 안에서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에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시가 결정 고시한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된 부산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3종 일반주로 변경돼서 고층 아파트 위주로 개발될 건지 상업주로 변경돼서 업무용도의 빌딩을 지을 건지 알게 되죠. 이 정도 나라에 컨설팅하고 땅 파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은 3종 지구 단위 계획을 보니까 이 녹지 지역을 3종 일반주로 변경하는데 그러면 고층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그리고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을 시가 결정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될 게 뭐죠? 2번. 의무적 포함사항. 뭐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기반시설 이거죠? 도로, 지하철, 학교,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이게 기반시설 맞죠? 그럼 여기.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어떤 기반시설을 배치할 건지 그 규모를 어떻게 정할 건지는 시에서 지구 단위로 결정합니다. 그럼 지구 단위를 보면은 여기 도로가 몇 차선 도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차선 도로가 생기는지, 지하철 몇 호선이 연장해서 들어오는지, 지하철역은 어디에 생기는지, 초등학교는 몇 개 들어오고 중학교는 몇 개 들어오고 고등학교는 몇 개 들어오는지, 공용주차장은 어디에 들어오는지, 공공도서관이 어디에 들어오는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은 어디에 들어오는지, 기반시설 배치된 기반시설의 종류하고 규모를 다 결정하게 됩니다. 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러면은 이 동네가 그린벨트 해제됐지만 앞으로 지하철 몇 호선이 연장이 더 들어오고 지하철이 여기 어디도 생기고 초등학교도 몇 개 들어오고 외고가 들어오고 공공도서관이 들어오고 이걸 알고 컨설팅하는 공인중개사. 아는 것도 없는 공인중개사 어떻게 팔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인들 부동산 하면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구 단위로 무엇을 결정하는지 아나 물어보세요. 알고 계시는 분이 10명 중에 1명도 없을걸요. 장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잘할 수 없고, 그래가 잘하면은, 그래도 그분 기술 제일 좋은 겁니다. 운이 엄청 좋구나. 모르죠. 자격증 누구나 딸 수 있다. 근데 전문가 되기는 누구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세 번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활용할 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보실래요? 용도 제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 한번 보세요.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29개인데 여러분이 봐요. 여러분의 고객이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지는 이 블록에서 땅 사면 이 블록 안에서 상가 용지나 주택 용지를 분양받으면 건축법상 어떤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지, 어떤 용도의 건축이 제한되는지, 그리고 집 지을 때 금표를 용적률을 몇 프로 주는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요, 우리가 암기했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률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구 단위로 다시 건폐율과 용률을 결정해서 고시해요. 알겠죠? 그럼 결정고시된 지구 단위를 못 보면은 건폐율이 몇 프로인지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
이런 거 모르고 부동산 할 것인가 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와,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도 지구 단위로 반드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은 시내가 가까우니까 여기는 최고 한도는 네, 50층까지, 최저 한도는 20층 이상으로. 여기는 최고 한도는 30층까지, 최저 한도는 10층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지구 단위 구역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것도 지구 단위로 결정하죠. 2번, 지금 제가 소개한 두 번째, 세 번째는 의무적 포함상이죠. 1번은 상징적으로 소개한 거. 그 말고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물의 페인트 칠, 하얀 것, 파란 것,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교통처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도 지구 단위로 시에서 다 결정합니다. 이해가 됐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114페이지. 심학습 보세요. 114페이지 심학습. 114페이지 심학습.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 기준 완화 적용 찾으셨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 기준 완화 적용. 별표 하시죠? 별표 2개 하시죠? 26, 27, 28, 29. 그럼 몇 회 연속입니까? 4년 연속 나왔죠. 작년에 한 번 쉬었어요. 작년에 한 번 쉬었다고. 이 부분이 한 번 쉬고 지구 단위 계획 의의를 시험 낸 거예요. 의외로. 알겠죠? 그럼 이 부분은 늘 출제를 상시적으로 하는데 지난해 한 번 쉬었으니까 올해는 확률이 좀 더 높아졌죠. 높아졌죠. 그러면 저를 보셔야 돼요. 잠깐만 봐요.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아까 도시적 안에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은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보존하겠다는 겁니까? 개발. 그럼 규제를 풀어줘야 되죠. 이렇게 이제 법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이것을 완화해주고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이것 완화해주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도시적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을 완화할 때 맥시멈이 있어요. 최대치가 있다고.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구 허용해야 될 건폐율은 1.5배, 150%까지, 용적률은 200%에 대해서 완화 적용이 가능해요. 도시적 밖에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되죠.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구 허용될 건폐율의 151.5배, 용적률 200%가 허용됩니다. 그러면 도시적과 비도시적 모두 지구 단위 계획에서 건폐율의 완화 한도는 얼마까지? 150. 최대치가 어디? 맥시멈이. 그리고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은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심학습 보겠습니다. 1번 같이 보면 1번.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밑줄 잘 꺼야 됩니다. 조금 이따 끄라고 할 때 줄 잘 끄시면 됩니다. 편하게 숨 준비해야 돼요. 자, 지구 단위 구역, 동그라미 1번. 도시적 안에 지정된 지구 단위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줄 것이죠.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줄 거죠.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제공, 상징으로 그걸 줄 겁니다 됩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은, 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번째 줄 끝에 와요. 다섯 번째 줄 끝에 와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줄까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동그라미 하십시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동그라미 3개를 완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줄 거면 되죠. 그때 1번에 봅니다. 박스 안에 들어오십시오. 1번에 공공시부지를 제공한 경우 가나다 묶어요.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과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과 완화할 수 있는 높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시험이 10년 사이에 2번 나왔네요. 2번.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하라고요. 오늘 하나 도전합니다. 3월달이지만 하나씩 해갈게요. 5월달에 또 하나 더 하고요. 문제 풀 때 또 하고 연습하게. 가번 봅니다. 가번.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이에요.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할 때 완화할 수 있는, 완화해 주시는 건폐율을 구하십시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을 이렇게 구합니다. 여보세요? 해당 용도지가 허용되는 건폐율이 있겠죠. 해당 용도지가 허용되는 건폐율이 있었어. 본래부터. 자,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폐율이 50%가 허용되고 있었고, 대지 면적은 500제곱미터였고, 그 500제곱미터 대지 중에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면적이 200제곱미터 제공한 거예요. 이렇게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구에서 대지의 일부를 뚝 떼어서 공공실부지로, 즉 학교용지, 도로용지, 공원용지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시에 기부를 하면은 시에서는 벌 줍니까? 상 줍니까? 상. 세 가지를 풀어줘요. 뭘 풀어줍니까? 금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해당 용도지역에 본래 허용되고 있는 금표는 50%고 땅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던 건축주가 200제곱미터를 제거하면 금표를 얼마를 완화해 줄까? 그런 얘기죠.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금표율 50%를 완화해 주는 거죠. 50%.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금표는 50%가 허용되고 있었죠. 이걸 완화해 줄 거야. 완화한다는 것은 금표율을 50보다 높게 허용합니까? 적게 낮게 허용하는 겁니까? 높게. 현재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고 있는 금표는 5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60%, 70%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많이 제공하면은 많이 높여주게 법을 공식이 되어 있더라고. 그럼 잠깐 공식을 만들 때 한번 봐요. 이치를 생각해 보자. 용적률을 50%보다 크게 허용해야 되면은 여기다가 무엇을 빼주거나 나눠야 됩니까? 더하거나 곱해줘야 커집니까? 더하거나 곱하기를 해줘야 커지죠. 그래서 이게 나누기 빼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하기 곱하기에 들어가는 거죠. 50%를 곱해줘요. 곱해주는데 잠깐만. 곱해주는데 0.1을 곱하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잖아. 0.8을 곱해도 작아지잖아. 0.9를 곱해도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강화가 돼버리잖아. 최소 1 이하로 곱해야 됩니까? 1보다 크게 곱해야 됩니까? 1보다 크게. 그래서 한 배는 무조건 보장해줘요. 이때 1은 뭐죠? 해당 용도지가 허용된 금표율의 한 배를 무조건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공식에 1을 넣은 거예요. 1을 넣은 이유 알겠죠? 이때 1은 무슨 의미죠? 해당 용도지에 허용되는 금표율의 한 배, 50%를 의미하는 거야. 더하기. 제공 면적이 얼마죠? 500제곱미터 대지를 갖고 있다가 얼마를 공공시설에 기부했죠? 200을 기부한 거죠. 본래 면적이 얼마죠? 500. 분자가 작고 분모가 크니까 200에다가 500을 나누면 얼마죠? 0.4. 0.4를, 이거 계산 0.4잖아요. 0.4를 곱하면은, 이걸 0.4를 여기에 곱하면은 작아지니까. 이 한 배를 보장하는 1을 더하라고 한 거예요. 1을 앞에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0.4를 곱합니까? 1.4를 곱합니까? 1.4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공식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완화라고 하면은 금표율 용적률 완화에는 더하기, 곱하기, 빼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더하기, 곱하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왜 공식에 1을 넣는지도 말씀드렸죠?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듣고 나면 계산 문제는 4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오면은 한 문제 나오잖아요. 39개를 다 풀고 처음에는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보면 그냥 가슴이 뛰고 안 돼요. 힘드니까 쳐다도 보지 말고 계산 문제가 아니니까 다 풀고 남는 시간에 가지고 놀면 돼요. 그래서 이걸 문제풀이 할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대충 보고 숫자 보고 끼워 맞춰도 돼요. 200 아니면 500 나누고 500 아니면 200 나누겠지 뭐. 나눈 값이 1보다 작으니까 큰일 나니까 1을 준 거 아닙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들어두면 끼워 맞추면 돼요. 그냥 대충. 아니면 말고. 어차피 계산 문제 한 문제 버리는 문제인데 뭐.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않느냐. 마음이 편하면은 계산 문제도 풀리고요. 마음이 안 편하면 안 풀려요. 공식 한번 봅시다. 완화할 수 있는 금표율. 해당 용도지에 적용되는 금표율에 곱하기. 왜 1이 들어간지 알겠죠? 1에다가 더하기를 제공 면적에다가 가로구도 띄어야 되죠? 제공 면적에다가 원래의 대지 면적을 나누은 값을 1에 더하여 곱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동그라미 2번 오세요. 11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오세요. 115페이지 저 위에 동그라미 2번. 11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오셨습니까? 네. 동그라미 2번 별표하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지금도 줄 것이죠. 공공실부를 제공하고 보상금을 받은 자, 토지를 붙으실 거죠. 토지를 공공실부를 제공하고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반환금을 반환한 경우 줄 거예요.
경우까지 줄 거예요.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까지 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세 가지가 완화됩니다. 세 가지. 동그라미 아시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다음 내려옵니다. 3번. 3번 별표하시죠? 지구단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줄 것이죠. 건축법상 공개공지, 공개공간, 의무면적을 초과 설치한 경우 줄 거예요. 건축법상 공개공지, 공개공간, 의무면적을 초과 설치하면은 해당, 다음 비율까지 동그라미 하십시오.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해 줄 수 있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3번은 설명하려고요. 잠깐만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건축구조 배우시게 됩니다. 건축구조 배우시게 될 텐데요. 잠깐만요. 공개공지가 뭐냐면은, 여기 도로가 있었잖아요. 네. 건축주가 일부를 대지에 건축을 합니다. 이렇게 건축을 하고. 나머지를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남겨서 나무를 심고, 의자도 가져다 두고, 여기 울타리를 없애버리죠. 그럼 지나가는 시민들이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나무 그늘에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지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남겨서 시민 누구에게나 열어둡니다. 이것을 공개공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대지의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남겨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공개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공개공지. 그러면은 공개공지는 우리 건축법상 의무면적은 대지면적의 10% 보면서 제공면적을 조례로 정하는데, 대지면적의 20%, 30%를 건축하지 않고 공지를 만들어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건축주는 벌줍니까? 상주입니까? 상줘야죠.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거죠. 높이를. 용적률 동합했죠? 용적률 밑에 적어요. 용적률 밑에 아니야. 건폐율. 건폐율은 완화 대상이 아니에요. 이유 알겠죠? 왜요? 여러분, 건폐율을 완화하면 대지의 건축 면적이 커지죠. 건축 면적이 커지면은 제공된 공개공지 면적이 줄어드니까 빼앗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적률하고 높이를 위로 높게 건축할 수 있도록 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부상 공개공지, 공개공간 의무 면적을 초과 제공하면은 완화 대상이 두 개뿐이에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이때는 건폐율을 넣으면 틀리는 거죠. 건폐율은 완화 대상이 아니죠. 오케이. 설명이 필요했을 거예요.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시죠. 6번 별표하죠. 6번. 6번 별표하세요. 지구단위구역의 지정 목적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지구단위구역으로 줄 것이죠.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율을 100%까지 완화 적용해서 주차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줄 것이죠. 지구단위구역의 지정 목적이 첫 번째 뭐죠?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거나 줄 거고, 두 번째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3번에 컬러로 복사되어 있네요. 차량 진입 구간을 지정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지구단위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과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율을 100%까지 완화해서 주차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려오십시오. 7번.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지구단위구역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될 용적률이 얼마? 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해 주게 됩니다. 용적률 120 동그라미. 용적률 완화 요건이 두 개인데 1번 하면 돼요. 도시지역 줄 거예요. 도시지역에 뭘 지정했죠? 개발지정지구 지정 줄 거예요. 그 개발지정지구에 다시 무엇을 지정했죠?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한 경우까지 줄 거예요. 도시지역 안에 처음 개발지정지구가 지정됐고, 그 개발지정지구에 다시 지구단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얼마를 완화해 주죠? 120%, 1.2배까지 용적률 완화됩니다. 그리고 8번 옵니다. 8번 말고 8번도 별표하시고요. 줄 거예요. 도시지역에 뭘 지정했죠? 개발지정지구 지정 줄 거예요. 또 뭘 지정했죠?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구역으로 줄 거죠. 건축구에 따라서 제한된 건축물 높이 얼마? 120. 그래서 높이와 용적률은 전부 얼마죠? 120이에요. 도시지역에 개발지정지구를 지정하고 그 개발지정지구에 지구단위구역이 지정되면은 해당 지역 용적률 120%, 건축법상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까지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10번을 읽으면 되죠.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내지 4번 그리고 7번 규정에 의해서, 즉 도시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해당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의 적용될 줄 것이죠. 금표율은 얼마까지? 150%. 용적률은 200%를 초과하여 완화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도시적에서 금표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맥시멈은 해당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 적용될 금표율이 얼마를 완화하죠? 150. 용적률은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을 하게 됩니다. 내려오세요. 2번 별표 줄 거 주십시오. 도시적 밖에 지정된 출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 지역과 개발 지정지에 허용될 금표율은 얼마를 완화하죠? 150 동그라미. 용적률은 얼마? 200%에 대해서 금표율이 완화 적용됩니다. 여기요.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뭐죠? 계획관리지구로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췄거나 개발지구가 지정되고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춘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는 신도시가 개발될수록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지정지에 허용될 금표의 용적률을 금표를 얼마?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연료주택 건축이 허용이 안 돼요. 단 그 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연료주택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료주택 건축이 가능해져요. 이게 2018년 동안 나왔거든요. 어려웠어요. 봐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돼 있다고. 116페이지 중요 기출문제 위에 동그라미 2번 봐요. 어려워요. 거기 두 번째 줄을 봅니다. 다만 밑줄 끌 때 가로 건너뛰세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금 여기서 개발진흥지구는 어디죠?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입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면서 아파트와 1주택이 허용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여기요.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 곳은 아파트와 1주택 건축이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돼요. 단, 가로 안에 봅니다. 가로 안에.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와 1주택을 허용하지 않는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계획관리 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와 1주택 허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 부분 어려웠어요. 그때. 아주 정답률이 낮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요즘에 수조도 이게 나오죠, 문제, 그죠? 작년에 쉽게 나온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개념을 물어본 거죠. 117페이지 읽고 휴식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오세요. 자, 지구단위 계획 미결정. 자, 실효사유. 그 양가로 1번, 2번은 꼭 읽어야 됩니다. 지정할 때마다 R 적어놔요. 읽어드릴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도 3년 이내 동그라미,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은 줄 것이죠.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내려오십시오. 2번 사업가공사의 미착수.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것 줄 거예요.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도 몇 년? 5년 이내 동그라미. 5년 내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서 허가 인가 승인을 받고 사업가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줄 거 주십시오.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읽고 지나가면 되고요. 설명은 들어요. 설명 들어야 읽어지죠. 저를 보시고요. 이거 설명하고 아까 우리 2교시가 짧고 3교시는 조금 길 거라고 했죠. 이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 단락을. 그래서 지구단위 이걸 마무리한 겁니다, 지금. 이제 하고 이거 설명하고 휴식해요. 네. 휴식 시간 길게 드릴게요. 마지막 시간. 그리고 또 마지막 시간 짧잖아요. 휴식 시간 길게 11분. 자, 봐주세요. 이게 설명 들어요. 부산의 그린벨트 풀리면 부산시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정할 결정고시예요. 이렇게 구역 지정 결정고시에 몇 년 내에 계획을 결정해야 되죠? 3년 내에. 구역 지정 결정고시는 3년 동안 계획 결정고시가 없으면 3년이 된 날이 다음 날 구역 지정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주민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달라고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달라고 부산시에 제안을 했고
시에서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 계획을 공식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날부터 5년 내에 허가 인가 승인을 받고 그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뭘 해야 됩니까? 공사를 착수를 해야 되는데 계획 결정 고시로도 5년 동안 5년이 지나도 공사 착수가 없으면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시효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합시다. 구역 지정 결정고시가 있으면 3년 내에 계획 결정고시가 있어야 되고 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5년 내에 공사 착수가 있어야 되고 구역 지정 결정고시 해놓고 3년 내에 계획 결정고시가 없거나 계획 결정고시 해놓고 5년 동안 공사 착수가 없으면 3년과 5년이 된 날입니까? 각각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그 결정고시의 효력은 그대로입니까? 실효됩니까? 실효된다는 거예요. 3교시 너무 길어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4교시가 짧으니까 네, 좀 쉬었다가 네, 4교시 시작하겠습니다.